자, 그러면 이런 걸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복잡한 상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복잡한 상속.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다중상속이라는 게 있는데, 다중상속.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부모 두 명으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는 건데, 다중상속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어에서 이제 다중상속을 금지하는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자바가 누구 걸 상속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중상속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법 정해놓은 거예요, 규칙상.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자, 지금 이제 부모 클래스가 있고, 그죠? 올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뭐 각각의 이제 자식 클래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은 참고로 이 자식이라는 녀석은 두 개한테 빨대로 꽂을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클래스가 또 있다고 한다면 뭐 흰오리가 청둥오리가 오리, 흰오리를 합시다. 흰오리가 오리 말고 뭐 다른 녀석한테도 빨대로 꼽는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거는 마치 와일드 카드랑 똑같아요.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이제 카드인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흰오리, 청둥오리 있죠. 그 다음에 고무랑 고무토오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속으로만 뭔가 문제를 해결하다가 갑자기 뭐가 추가됐냐면 로보도리가 추가됐대요. 고모리, 고무투오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뭐가 생겼다? 로보돌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흰오리랑 청동오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누구한테 빨대를 꽂았다? 오리한테 빨대를 꽂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오리가 예를 들어서 날 수 있대요. 날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라 쓸까요? 수영하다가 이렇게 수영하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대요, 오리가. 그래서 날다랑 수영하다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흰오리랑 청둥오리는 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리 걸 상속받아가지고 그 오리가 준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공오리는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 날다 기능 자체가 저는 날 수 없대요. 그 다음에 수영하다도 얘도 있는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고무오리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고무토리는 오리 걸 상속받아야 돼요? 고무 오리 걸 상속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고무 오리 걸 상속받아야죠. 왜냐면 이제 고무에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갑자기 이제 로보도리가 왔대요. 로보도리가 왔는데, 자, 얘도 날다라는 기능이 있고, 얘도 수영하다라는 기능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일단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날다 같은 경우는 날개로 날아갑니다가 있고,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경우는 저는 빼고 물에 둥둥 뜹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발생했죠? 중복이 발생했죠. 그죠? 중복. 왜냐면 오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날개,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했죠.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라는 중복과 물에 둥둥 뜹니다라는 중복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복을 없애려고 만약에 로보도리가 자기는 날고 싶다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서 기능을 구현하는 게 싫어서 뭐 하면 돼요? 누구 거 상속받으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오리 거 상속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리 거 상속받으면 수영하다 같은 경우는 자기 선에서 구현한 수영하다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메서드 오버라이딩 법칙에 의해서 자기 걸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뭐? 중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속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상속을 했던 이유는 그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수많은 기능,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기능들을 자식 세대에서 구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준 걸 물려받아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상속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중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고모리가 아니라 오리 걸 상속을 받았어요. 오리 걸 상속 받았는데 갑자기 수영하다 같은 경우 수영하다는 고무오리 방식으로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수영하다라는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누구 걸 상속받으면 된다 이번엔? 고무오리 걸 상속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딩 법칙을 이용해서 메서드를 재정의했다 하더라도 뭐다? 중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뭔가 복잡하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상속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상속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개발 현장에서도 상속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긴 하지만 모든 걸 상속을 통해서 해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복잡한 상속의 폐해는 뭐다? 중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요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배운다고 했을 때 또는 상속이 뭐냐 또는 면접관이 상속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복잡한 상속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달라 했을 때 요 정도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복잡한 상속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